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김종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운 상태죠. 오늘 검찰이 해당 의혹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가면서 관련 수사의 속도가 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인도 방문에 동행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재선되시고 처음 출연하신 거죠? 그런가요? 네. 네. 예. 자주 뵙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김정숙 여사 몫의 밥값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친문계 의원들과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 밥값을 계속 해명하는 게 코믹하다. 해명할수록 천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본인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이 기재부 예산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제 본인의 말에 대해서 음, 자료를 통해서 반박이 되니까 이제 음, 말을 또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분명히 음, 기내식으로 도대체 뭘 먹었길래 6천만 원이나 음, 썼냐라고 계속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음, 유령인가요? 그건 음, 누군가요? 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음, 이게 혹시나 이렇게 반박을 당할 수 있지는 음, 않을까라는 검증은 이제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팩트 체크를 계속 해 나가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명수에 그 정도의 기내식 비용이 나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죠. 저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6,200여만 원. 네. 예, 저도 함께 동행했던 음, 사람으로서 음,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안에는 기내식 그 음식값과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음, 것이다라는 의심을 했고 예, 아니나 다를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음, 이제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죠. 예, 받아 보니 음, 거기 안에는 운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대 비용들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죠. 예, 그러면 음, 본인의 자료 검증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음, 이쯤에서 한 인도 간의 그 어쨌든 외교 성과 그쪽은 성과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음, 어쨌든 대한민국의 외교 행보입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경고망동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물론 전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거 압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좀 저는 좀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재선 의원 되셨으니까 예, 뭔가 반박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음, 말꼬리 잡는 그런 정치는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음, 들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기 때문에 앞으로 음, 인도와의 우호적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음, 그것도 좀 고민하시면서 발언하셨으면 좋겠다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저희 네. 방송에서 했던 또 핵심적인 의혹 제기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순방 외교비는 정상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용이다. 그런데 다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가려고 하는 그 예산을 쓰려면 청와대 부속실 예산을 썼어야 됐다. 그 예산 항목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첫 번째, 음. 그때 당시에 순방은 음. 김정숙 여사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예. 여러 차례 말씀을 예. 드렸고 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음. 단장으로 되어 있는 순방단에 음. 특별수행원으로 김정숙 여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사가 동행했는데 여사의 몫이 쓸데없이 예산이 음. 낭비됐다라는 거잖아요. 음. 쓸 거면은 청와대 예산으로 썼어야지라는 거지 이 않습니까? 부속실 예산. 예. 부속실 예. 예산으로. 이거는 진짜 이런 것까지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예. 그러면 아.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유럽 순방이며 음. 수많은 순방을 다녔습니다. 예.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순방과 관련된 예산들은 음.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등등 여러 음. 부처들의 예산이 아니고 음. 부속실 순방으로 쓰셨습니까? 음. 그러면 한 예로 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가 명품숍을 갔던 거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벌 기업 총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했던. 네, 예. 고 순방과 관련해서만 음.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갔었던 순방 비용은 음.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공개하십시오. 음. 그러면 그때 다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셀프 초청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또 그 인도 초청장을 도정환 장관이 공개해 줘서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타임라인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10월 중순에 외교부에서 먼저 인도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서 인도에서 초청장을 10월 26일에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셀프 초청이 맞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순방을 다녀오셨거나 음. 아니면 순방을 한 번이라도 좀 실무적으로 음. 경험을 해 보셨으면 네. 이런 우스운 얘기는 안 합니다. 음. 셀프 초청이라는 게 외교에서 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음. 이거는요. 모디 총리와 인도를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들입니다. 음. 인도가 만만한 나라입니까? 음. 모디 총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음. 그렇게 한가해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음. 놀러 갔어요. 근데 만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총리가 관저까지 오시라고 해서 단독으로 만납니까? 음. 어느 나라 정상이 그렇게 합니까? 음. 지금 이제 모디 총리가 이번에 연임에 성공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과연 모디 총리가 이러한 대한민국에서의 상황들을 알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음.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이 사안은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음. 이거는 외교 관계를 건드리는 일이고 그 음. 상대국이 인도이기 때문에 예. 인도가 원치 않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원해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인도가 억지로 보내줬다. 그러면 인도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받아오셔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도 총리든 인도 외교부에 있는 어떤 관계자든 예. 그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해보셔야 그러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교 결례가 된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간데 없이 가는 걸 보면 그게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위하는 길, 또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는 여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들으셔야죠. 그 이제 그 김정수 여사 먼저 요청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 먼저 제안했다. 이 네. 부분을 이제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본인들이 외교부 관계자 통화를 했었고 외교부 관계자가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한 거 맞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교부 관계자는 왜 그렇게 말했던 겁니까? 어떤 맥락으로 말했던 걸까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예. 요청을 누가 했느냐. 아하. 그래서 그때 아마 도정원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예.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디 총리가 직접 와달라고 요청을 이미 몇 달 전에 하셨고 예. 그래서 고위급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고위급을 해달라. 이렇게 맞습니다. 요청했었죠. 예. 네. 근데 대통령께서 몇 달 만에 다시 인도를 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7월에 갔으니까 네. 그게 11월에 또 가긴 넉 달 만에 가긴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 인도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제 장관급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라인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돌았던 거죠. 예. 진행이 됐던 거지요. 그러나 모디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한 인도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싶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모디 총리에게 화답을 해줬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인도 측에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 것이죠. 예. 근데 만약에 배현진 의원의 말이 셀프 초청이어서 부적절한 외교였다, 그러니까 순방이었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인도는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예. 억지로 간 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최고위급으로 해달라는 인도 측 요청이 먼저 있었고 그럼요. 그걸 이제 맞춰주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못 가니 영부인이라도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제안이 이제 우리 측의 제안이다라고 외교부는 답변을 말을 한 했던 것이고요. 것이고 네. 이제 그 제안이 이제 인도는 원하지 않았는데 가려고 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럼요. 그게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정상을 만나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취향에 따라서 만나달라고 만나줍니까? 그것도 예. 단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좀 이제 타지말 네. 그 방문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또 배현진 의원 측 주장은 황희전 장관과 고민정 의원이
의 경우는 현지에서 이제 인도 측의 요청으로 타지마을 가게 됐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셨다는 거고 그런데 도종환 전 장관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명이 좀 틀린 게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네.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음.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이제 음. 정상회담을 네네. 진행했을 때 저희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백두산 깜짝 방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사전에 백두산을 갈 수도 있다는 준비는 당연히 사전 준비는 다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그리고 음.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지에서 급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음. 백두산 방문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음. 그러면 이 백두산 방문이 미리 준비된 것이 맞느냐 아니면 현지에서 요청에 의해서 된 음.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맞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전 준비도 맞고 음. 현장에서의 그 현지에서의 계속된 요청도 맞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하셨을 때에도 인도 측에서는 계속 타지마할 방문을 요청하셨었거든요. 그거는 인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여주고 싶은 곳이 바로 타지마할이기 때문에 뭐 트리도 총리라든지 또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뭐 누구든 다 타지마할에서의 사진 한 장이 남겨지길 인도 측은 늘 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영부인이 단독으로 외교 순방을 갔는데 예. 가서 타지마할을 가면 이런 식의 논란을 그러니까 상대당 측에서 벌일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저희도 끝까지 갈지 말지에 대해서 정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비판이 또 있으면 이 모든 성과들이 그러니까 백지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현지에서는 계속된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도 가지 않게 되면 오히려 결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들었고 그래서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 듣고 미리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과 현지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순방을 준비해본 외교부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순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백두산 방문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예.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셨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전혀 이거는 뭐 준비조차 안 됐었던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모디 총리가 즉석에서 요청했고 대통령이 즉석에서 화답을 해서 진행된 일정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 간의 케미가 벌어지면 그러한 일정들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인도 순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정부구나. 순방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 또 변수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국익을 최대화로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정에 있었던 것만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영부인이 단독으로 외교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는 그런 식의 상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부산 엑스포조차 유치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해내야 하는 게 바로 외교입니다. 그러나 배현진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 또 그것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무정부라는 국민들의 그 말들이 지금의 이 사안들을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구나. 그러니 이 타지마할 문제, 인도 문제 물어보는 대로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국익을 위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라도 외교적 성과를 좀 윤석열 정권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에는 이제 타지마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또 없었던 보고서도 있었다 이런 게 때문에 혼선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인 거고. 그래서 배현진 의원은 이제 그 일정을 숨기려다가 이렇게 웃기는 코미디 한 판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인데 네.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순방을 가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경우의 가지 수들이 경우의 수에 생긴다는 겁니다. 대해서 생겼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국민 권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 권익위가 아니고 김건희 권익이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권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 저는 왕조 시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권익위인데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음, 그리고 비슷한 예가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본인의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것을 수수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공직자가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유죄다. 예, 이게 판결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법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손치더라도 예, 공직자에 해당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죄 결정이 나야 온당하죠. 그래야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법이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권익의 판단이 최종 모든 수사의 종결점은 아니긴 하지만 자칫 이것이 검찰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설령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검찰은 조국 대표를 수사했었던 그 판결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권익위에 대한 사망 신고는 이미 국민들께서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권익위 위반 결정으로 권익위는 사망한 것이다. 네, 국민의 권익위가 아, 아니니까요. 국민의 권익위가 아니다. 예. 자, 근데 이 권익위 이번 건 조사 결과를 보면 한겨레가 취재한 내용인데 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익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물건이 오고 갔으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의 배우자 즉 공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예, 이 사람에 대한 수사 없이 어떻게 종결 처리가 가능하죠? 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과 권익위를 비롯해서 감사원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국민들은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지 않다.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늘 배제된다. 라는 그 자괴감들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얘기했을 때 국민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죠. 예,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이 분명해졌다라고 민주당은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익위의 결론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도 보겠지만 예. 특검은 지금 요 김건희 명품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예. 등 다른 사건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서 진실 여부를 조사를 하셔야죠. 그러나 서면 조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뭐 네. 당장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중화아시아 3국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이제 공개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 뭐 이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혹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김건희라는 사람으로서의 순방을 가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영부인의 자격으로 가신 거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무엇이 됐든 저는 국익의 성과를 좀 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만한 명품샵을 들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음. 오히려 문화예술 쪽에서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음. 이쪽에 더 많이 방점을 두고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속실을 만들라는 얘기를 제가 입에 닳도록 지금 뭐 수천 번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2년 내내 예. 말씀드렸고요. 정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어쨌든 저는 대통령을 모셔봤고 음. 청와대라는 곳을 근무해봤기 예. 때문에 여사가 더 이상의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 지금부터라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부속실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사건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자존심 한번 접으시면 됩니다. 음. 이부속실 지금이라도 당장 설치하셔서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왜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가?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무위를 통해서도 이게 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당무위가 이제 내일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 그다음 주에 중앙위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떤 결론들이 내려질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저희 방송 나왔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이런 오해 살리를 왜 하는가? 그 갓근도 조심스럽게 고쳐매야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인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되고 지방선거 앞뒀을 때 관련해서 그냥 그 당시 이게 하면 되는데 네. 미리 하는 경우에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들은 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깔고 그렇죠. 모두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글쎄요, 아직 대표께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신 적도 없고, 연임에 대해서. 네, 본인이 결심한 바도 없는데, 아하. 연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것은 음. 이재명의 대권을 위한 행보다라는 음. 프레임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임이 기정사실화되지 않는데 이런 우려 자체도 뭔가 또 다른 우려다? 불필요하다. 만약에 연임이 됐을 예.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님이 나중에 생겨날 또 음. 다른 차기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의결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그것은 뭐 적용해서 제외시킨다든지 뭐 음. 이런 다른 방법들을 음.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친명의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오늘 방송에서 또 굉장히 큰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네. 당내에서는 그러면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지적인가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숫자로 돼 있는지는 제가 다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한두 사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소추 특권을 잘 말씀하셨어요. 예. 불소추는 소추받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병 특검과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셔야 마땅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 말으셔야 되죠. 현직 대통령이시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설명도 또 하셨으니 예. 현직에 있는 대통령께도 음. 그 지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십사. 네. 예. 당내에서는 그러면 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라는 것도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당내에서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한 40초 남았는데요. 국회 원구성 합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저희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고 예.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여당이 국회의 입법을 포기하는 거는 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그러는 경우는 봤어도. 예. 그래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그냥 다 포기하시든지. 예. 근데 대통령을 포기하지 못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거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가 운영되고 국가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워낙 근데 지금 뭐 법사위라든지 주요 상임위 가지고 여야 갈등이 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